기업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지고 결국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돼 전체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1부는 오늘 철로 관련 주요 부품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과 관련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수뇌부의 계좌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장 2010선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경기 지표 호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1% 가까이 상승하며 이틀 만에 2010포인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7%, 19.43포인트 오른 1917.0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S&P 500 지수는 내구재 주문이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이는 데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미국 경기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168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도 66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745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65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종이목재, 섬유의복, 전기전자가 상승한 반면 통신업과 은행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3.05% 올랐고 신한지주와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모비스도 각각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포스코, LG화학은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 롯데미 터키 업체와 909억 원 규모의 철도 차량 부품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4.51% 올랐고 현대글로비스가 4.56%, 현대하이스코도 3.78%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고로 인해서 안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랐고 그리고 관련주로 어떤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하철 2호선이 추돌하더니 최근 연이은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안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새로운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8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방방재용품 전문업체인 한창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방 관련 기기와 소방 설비 시공업체인 파라텍이 각각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건설용 실리콘 방화제를 만드는 HRS도 전날 대비 6.51% 오른 4,01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소방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 사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전라남도 장성군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1명이 목숨을 잃었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날 오는 20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노스가 전날 대비 8.17% 오른 3,110원의 거래를 마쳤고 모다 정보통신도 1.53% 올랐습니다. 리노스는 주파수 공용 통신 방식의 LTE를 접목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다 정보통신은 통신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주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업종으로 투자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불안이 꼽힐 정도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물질적인 안전은 물론 정신적인 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안전과 치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험이나 보안 관련주, 자동차 안전 부품주, 정보 보안 관련주, 우울증 관련 제약주들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홍콩계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홍콩 증권사인 CLSA가 삼성전자가 1년 6개월 안에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CLSA는 삼성전자가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주가가 현재 대비 70%가량 높은 24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LSA는 보고서를 통해 삼성그룹이 앞으로 18개월 후인 2015년 말까지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50%, 늦어도 2019년 말까지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가능성은 95%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될 경우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어 주가가 24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CLSA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성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분할될 경우 자사주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8일 CLSA 보고서에 힘입어 전날보다 1.85% 오른 143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기업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이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대한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총수 일가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올해 초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 행위 유형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과 기준율을 20%, 50%, 80%로 달리 적용해 위반액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부과 기초 금액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위반액은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 일가 또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제공한 차익입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지고 결국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돼 전체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민생과 밀접한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등의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경제 주체 심리 회복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피해 업종, 지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민생 경제 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일선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1부는 오늘 철로 관련 주요 부품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대전 신안동에 있는 철도시설공단 사무실과 서울 등지의 납품업체 3-4곳, 관련자 자택 등지의 수사관을 보내 부품 납품, 수주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레일 체결 장치 등 주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광재 전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1년에 이사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1월에 사직했으며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출신이어서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과 관련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수뇌부의 계좌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리베이트설이 퍼지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한 뒤 이명노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위원, 국민은행 사회이사 전원에 대해 계좌 조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관련법에 따라 검사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 등의 요청에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과 은행 수뇌부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었으나 사회이사들과 이행장 및 정감사 사이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오는 30일 이사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6.4 지방선거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내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엿새 전인 내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연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는다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이전에 실시가 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이후에도 계속 이를 인용해서 보도할 수는 있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 경제부의 이태규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4% 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뜻일 텐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민간 소비가 부진한 탓입니다. 1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로 이전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내 최저인 105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해 9월은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흥국 전반이 출렁이던 때인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민간 소비가 흔들리면서 4% 성장에도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최근 환율도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채산성도 악화하고 있고요. 특히 환해지를 해놓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291개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2%가 환율 하락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수와 수출 모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성장률의 전망치도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민간 소비가 더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KDI는 올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의 3.6%에서 2.7%로 크게 낮춰 잡았고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증가율 역시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올해 분기별 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예상해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KDI 외에 다른 경제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도 궁금해지는데요. 역시나 하향 조정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민간 연구기관들도 속속 전망치를 낮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전망치인 3.5%에서 추가로 수치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올 우리나라 성장률은 3%대 초중반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태세고요. 지난달에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올 성장률 전망치를 이미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민간 연구소까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소비가 크게 부진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계부채는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나요? 맞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24조 8천억으로 지난해 말 1000조 원을 돌파한 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이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6.4%나 상승해 가계의 소득 증가율인 5%를 상회했는데요. 한마디로 가계 빚이 느는 속도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 가정이 소비를 늘릴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민간 소비는 앞으로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G전자 야심작 G3가 세계 6개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LG전자는 현지 시각으로 27일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28일에는 서울, 싱가포르, 이스탄불 등에서 G3 글로벌 공개 행사를 열고 판매 개시를 알렸습니다. G3에는 심플함과 새로운 스마트폰의 제품 철학이 반영됐습니다. G3는 사용자 습관에 맞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간편함에 있어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G3는 LG그룹 계열사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초고화질 5.5인치 쿼드 HD IPS 디스플레이, 초고속 자동 초점 기능인 레이저 오토포커스 탑재 카메라, 메탈릭 스킨 후면 커버 등 최고의 기술과 정교한 입체 디자인 등을 담았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카메라 앵글을 선택해 감상하는 동영상 서비스 멀티트랙을 PC와 모바일 동시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멀티트랙은 인물, 장소, 카메라 각도 등에 따라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한 화면에서 제공해 기존 동영상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화면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는 독자적인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해 영상 재생 중 썸네일로 제공되는 다른 앵글의 화면을 클릭해도 오디오나 영상이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오디오 변환도 지원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름 성수기를 겨냥해 DSLR 카메라급 화질을 갖추고도 휴대가 간편한 미러리스 스마트 카메라 NX3000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두께 31mm, 무게 111g으로 얇고 가벼우면서도 중급형 DSLR 카메라와 비슷한 수준의 고품질 사진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동식 파워 줌렌즈에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 임선홍 전무는 이번 NX3000 출시를 통해 가족형 미러리스 스마트 카메라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재활용 기술을 몽골에 전수합니다. 현대차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도로교통부에서 몽골 자동차 재활용센터 관련 업무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자동차 재활용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울란바토르시 에멜트 지역 3,300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됩니다. 이 센터에는 폐차 해체 및 자원 재활용 시설을 갖춰 올해 말 운영을 시작하며 연간 6,000대 규모의 폐차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차와 국내 자동차 재활용 및 폐차 전문 기업인 오토 리사이클링 센터, 몽골 자동차 자원순환협회 등이 참여합니다. 센 경제원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